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드론을 샀잖아요. 한 달 되는 기간 정도를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하려고 지금 공원에 자리를 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인 어떤 기계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를 휴대폰 어플로 연동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에 휴대폰을 끼우고 이렇게 조종기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가격은 콤보 세트로 648,000원에 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조정기 콤보를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품 이 기체만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 시간은 스펙상으로는 16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램프에 휴대폰을 끼우고 나서 쓰고 있으면 이 실시간으로 배터리가 줄어가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되게 막 심장이 아파요. 이게 20%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그때 내려야 돼. 그리고 배터리가 없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내 거는 저 위에서 날고 있으면은 또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올리고 내리는 시간을 빼면 진짜로 내가 마음에 들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4K로 촬영되는 드론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격대는 이거보다 높아지겠죠. 얘는 50만 원대이니까 얘는 그래 풀 HD로 1920, 1080으로 촬영이 되는데요. 사실 그 주간 비행할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야간 비행 때 뭐 여느 오토 카메라 비슷하게 야간 비행에 조금 약합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싼 걸 샀으니 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기체 안에서 어플과 연동을 했을 때 어플 안에서 어떤 감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100부터 3200까지 되는데, 만약에 오토로 개방을 했어. 오토로 해놓고 날렸을 때 밤에 찍으면은 카메라는 오토니까 최대로 열겠죠.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둠보다 조금 더 밝게 찍히면서 노이즈가 막 생겨서 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거랑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밤 사진을 찍을 때처럼 그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지들 멋대로 밝기를 조절해가지고 되게 보고 나면 이게 뭐지? 대낮처럼 찍혀버리는. 근데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쓰시면 내가 보는 뷰를 그대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조리개는 이게 2.6 고정이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은 기본적으로 짐벌이 달려있느냐 달려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막 이 가벼운 기체가, 이 300g의 이 가벼운 기체가 막 바람에 막 휘날리면서 풀풀가 막 돌아가도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화면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울트라 스무스 기능이 들어가서 좀 더 스무스하게 찍히나 보다. 그렇구나. 울트라 스무스. 네, 울트라 스무스하게 찍히나 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또 300g인 게 되게 매력적이죠. 좋았는데, 네, 그렇죠. 갖고 다니기에는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명 호미곶이라는 카바다 로카에 이제 드론을 가져가서 날릴 때는 이 불안감과 공포감에 내 드론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부들부들함을 손에 가득 안으면서 진짜 땀을 뻘뻘 흘렸어요, 손에. 눈으로 보기에도 기체가 막 흔들리는 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바람이 없을 때 운전할 때랑 그러니까 저항이 달라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조정기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게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많이 먹었죠. 이게 그대로 바다에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빠져버리면 우리 50만 원 이런 느낌인 거지. 되게 태연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태연하게 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식은땀. 그 10분 동안 나는 지옥에 있어. 사실 이 DJI라는 회사가 되게 그 잡다한 기능을 많이 넣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도 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뭐 퀵샷, 탭플라이, 액티브 트랙, 제스처 기능, 뭐 이렇게 하면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막 찰칵 막 찍힌다든지, 그런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직접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직접 저희가 걸으면서 저희가 직접 따라갔고요. 액티브 트랙 안 하고 저희가 직접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따라가기 전문이시잖아요. 아, 정말 예, 그럼요. 기사세요. 갑자기요? 하말라만의 드론 기사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기 시작하면은 물론 GPS가 약해서 쓸 수는 없었지만 맞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안 돼서 포기하고 재미있었을 것 같긴 해. 매뉴얼로 전향한 그런 느낌이지. 뭐 쓸 수 없으면 뭐 매뉴얼로 익히면 되죠. 사실 옛날에 그런 기술 없을 땐 다 사람 손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겸사겸사. 오토보단 역시 매뉴얼이죠. 그럼 손맛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리턴 투어도 이제는 직접 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네, 큰 일이 한 번 있었죠. 배터리가 되게 넉넉한 상태에서 리턴 투어를 했을 때는 되게 우리가 날린 정확한 위치에 내리더라고요. 맞아, 우리 완전 와 이렇게 정확해 이러면서. 기술이 이렇다 맞아. 이러면서 놀랐는데 이제 이게 한 날리다가 한 배터리가 20% 정도로 떨어지면은 막 조종기에서 난리가 나요. 막 삐삐 삐삐 하면서 막 돌아오겠대. 알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얘가 배터리가 모자라서 막 자기도 헤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일단 내릴 수 있는데 내려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나무가 많은 데서 날리고 있었던 거지. 많지도 않았어. 그냥 뒤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얘가 급히 오면서 그냥 나뭇가지를 다 썰어버리면서 내려와가지고 사실 날개가 2개나 다쳤어요. 그래서 추가로 받은 프로펠러를 이미 지금 썼었어. 예, 가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있는 상태든 없는 상태든 저희는 이제 리턴 투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날렸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쓰지 않고요. 저희는 직접 여기에 있으면은 지그재그로 직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턴 투어 장인이세요. 하말러만의 드론 기사 솔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로 하다, 그러니까 그게 더 빨리 느는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이죠. 어쨌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절대적인 광량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 햇빛이 나는 날과 구름 많은 날 날리는 거랑은 푸티지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거는 얘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이 다 그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광량이 많은 날, 그러니까 맑은 날 날렸다는 가정하에서 주간 촬영은 되게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로케이션이 8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완전히 눈밭에서 날렸던 영상과 그렇죠. 호미곶, 아까 얘기했던 호미곶에서 날렸던 그 파도가 들이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박수가 나오고. 이게 또 약간 어떤 점을 느꼈냐면, 물론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한국엔 사실 날릴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긴 하지만 뭐 비슷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은, 저희가 다녔던 유럽은 건물들이 다 낮아요. 한국에서는 기본이 고층 건물이 아니더라도 대충 아파트는 웬만하면 30층 이상이니까 내려다 보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옥상에서 날리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땅바닥에서만 날려도 지붕이 보이는, 사실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여기 내가 몇 미터를 올리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딱 이 정도면은 대충 다 보이는 것 같다 보면은 10m. 비기너 모드일 때는 30m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처음에 나와가지고 30m? 30m 뭐가 보이지 이랬는데 잘 보여. 진짜 한 15m 이 정도만 올려도 고개를 꺾었을 때 전부 다 이 로케이션이 보이는 정도로 고도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진짜 좀만 올리고 좀만 꺾어도 정말 멋있는 그림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뭐 한국에서 그런 뷰를 얻으려면 뭐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라던가 그런 어떤 주택가로 이루어진 알록달록한 동네에 가면은 충분히 비슷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서울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서울에서는 기본적으로 날릴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비행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 위에 이제 경기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은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못 날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너무 TMI이긴 하지만 어쨌든 드론을 사셔서 한국에서 날리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정해진 비행장에 가셔서 날려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 매물이 많지 않나 그런 궁예질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드론 같은 거 치면 한국에서 날리시는 분들 되게 막 운동장 같은 데서 다들 날리고 계세요. 그게 뭐가 재밌겠어. 맛이 안 나죠. 듣는데. 보는 맛인데. 만약에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날리고 싶어서 드론을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 매력적이죠. 왜냐면 기체가 프로펠러
포함해서 300g이거든요. 이것도 비슷해요. 한 300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합쳐서 한 500, 600 사이인 것 같아요. 내 이거. 필름 카메라보다 안 무거워.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물론 부피는 있지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드는 가방에 충분히 넣고 그 여행 쭉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가볍거든. 대신 이 가벼운 무게가 아까 저희가 그 바람이 센 지역에 갔을 때 날렸을 때는 단점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는 충전 시간도 장점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20분이니까요. 한 번 날리고 나서 뭐 이동할 때 그냥 보조 배터리 꽂아놓고. 요즘에 보조 배터리 다들 쓰시니까요. 보조 배터리 꽂아놓고 그냥 다른 스팟 가서 다시 한 번 날리고.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도 무조건 장점이죠. 42만 원에 이런 이축 기계식 짐벌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정적인 화면을 얻는다? 이거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거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토이 드론이라고 해서 짐벌이 없어요. 짐벌이 없는 기능들은 이게 날리신 거 화면을 보면은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다 느껴져. 화면이 막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막 우리 9월 달쯤에 맞아. 막 드론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막 10만 원대짜리 저가 드론 막 이런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갖고 놀만하면 그런 걸로 입문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찍힌 영상을 찾아보니까 아니요. 그거는 드론이 아니야. 그냥 막 지진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왕에 그냥 진짜로 사고 나서 정말로 얘를 경험하고 손맛을 느끼고 싶다면 걔는 과감히 뛰어넘고 이게 진짜 입문 그렇죠.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날리면서 화면을 보고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놀 거다 그러면 그런 거 사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날려서 이 아웃풋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가 입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호카곳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드론의 완성은 배짱이다. 배짱 없이는 사실 못 날려요. 진짜 배짱. 저희가 아직 편집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 푸티지 소스들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확실히 이게 눈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 3초나 섞여도 품격이 달라. 품격이 있어. 근데 사실 이 보급기에서도 그 정도 품격이 나와준다는 거. 이래서 막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그게 난리나 봐. 헬리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고도가 몇 미터만 올라가도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각도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올려도 무조건 경이로워지는 그렇죠. 샷이 찍혀요. 맞아요. 새 시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지 얘를 날리면 갈매기들이 정모를 해요. 방금 날리고 온 거에 성품 참 좋겠네요. 갈매기들이 진짜 어느 정도 고도 올라가면 막 모이는 거였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렸어. 가더라고. 그래서 우연이었나 보다 이랬는데 다시 고도 올리니까 다시 오더라고. 갈매기들 텃에 쩔어요. 그리고 또 새랑 부딪힐까봐 참 겁이 납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약해 보여도 얘가 나뭇가지를 썰어요. 그 살아있는 나뭇가지 썰기 되게 힘들잖아요. 질겨서 수분이 있어서. 얘는 썰더라고. 물론 자기도 같이 썰렸지만. 하도 막 드론 교육, 드론 학원 이러길래 나는 이거를 배워야 되는 줄 알았지. 진짜 전문 강사진 아래에 정말로 이걸 드론 자격증을 따고 이걸 정말 그 열과 성을 다해 어떤 걸 수료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익히면 돼. 경험이 다야. 리얼. 사실 진짜.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딱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취미로서 접근할 생각을 못했어요. 뭐 휴대폰 사서 일단 만져보잖아. 카메라 켜보고 뭐 켜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세요. 설명대로 따라서 켜보시고요. 날릴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기체를 한번 날려보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취미의 반경이 넓어진다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에서. 진짜 해보고 싶었다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한번 그냥 띄우는 이 손맛만 딱 느껴도 정말 잘 샀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